절대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평생 외로워집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감정의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진짜 인연을 단 한 명도 만들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10명 중 4명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 부부 사이, 친구와의 우정까지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비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의 법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가지 핵심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인연은 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사람의 마음속에 호기심을 심는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읽어내는 공감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우리 내면의 안정감이 왜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관계의 타이밍과 리듬을 맞추는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도 부부 사이도 친구와의 우정도 놀라울 만큼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몇 명의 사람과 스쳐 지나가셨나요? 시장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산책길에서요. 아마 수십 명은 넘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이 순간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단 한 명이라도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지나쳤는데 왜 단 한 사람도 마음에 남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 안에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재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정을 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우리 세대는 인연을 대단히 신비로운 것, 운명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최신 심리학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비율이 무려 38%에 달합니다. 10명 중 거의 4명이 주변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다만 그 사람들에게 감정의 씨앗을 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연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4세 이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지내신 지 8년이 넘으셨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주변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고 늘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 같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셨고 매주 같은 교회에 출석하셨고 동네 마트에도 거의 매일 가셨거든요. 그 공간마다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인사도 안 하시고 눈도 안 마주치시고 그냥 목적만 달성하고 돌아오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분께 딱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공원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눈을 마주치시고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한마디만 건네보시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해 하셨습니다. 무슨 그런 걸 하냐고 하셨죠. 그런데 2달 뒤에 다시 뵈었을 때 이분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매일 아침 만나는 분들이 이제는 서로 이름도 알고 가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제 주변에 인연 자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확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연이 없다고 느끼는 건 정말로 우리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스쳐 지나가도 그 안에 감정이 피어나지 않으면 인연은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특정한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끌릴까요?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호기심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영진 교수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자극에는 금방 무감각해지고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도파민 분비가 가장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결말이 궁금한 드라마에 빠져드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호기심은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관심도 함께 식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하네. 더 이상 궁금할 게 없네.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관계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 마음속에 지속적인 호기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대화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매번 밥 먹었어? 어디 갔다 왔어? 같은 똑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질문은 시작할 때는 괜찮지만 대화를 깊어지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세요.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단순히 재밌다 말고 여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하나가 우리의 대화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서울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커플이 단순 정보 교환만 하는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가 2.3배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부를 다 이야기해버리면 상대방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살짝 여지를 남기면 상대방은 다음 대화를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김동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매일 같이 있는데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분께 작은 변화를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혼자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동네 도서관에서 처음 보는 분야의 책을 빌리거나 한 번도 안 가본 동네 맛집을 찾아가 보시거나 유튜브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재밌어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일 같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 서로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 배운 것, 새로 경험한 것을 나누다 보니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기심의 힘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먹고 사느라 바빠서 취미나 관심사를 가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벌어야 하느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속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주변 사람들도 우리에게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모습을 보면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감정적 공명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대화가 잘 통해도 감정적 공감이 부족하면 그 관계는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대한심리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정적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감정적 공감이 높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3.4배, 이혼 확률은 5분의 1로 낮았다고 합니다. 음악에서 공명이라는 현상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다른 물체와 진동을 맞추면서 더 크게 울려 퍼지는 현상이에요. 우리 사람의 감정도 똑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상대방의 감정과 맞닿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두 개의 소리굽쇠가 같은 주파수로 울려 퍼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서로 공명할 때 가장 깊은 연결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같은 형식적인 말로 넘어가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려도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닿지 못합니다. 진정성 있는 공감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질문형 공감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오늘 병원에서 기다리느라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고생했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래 기다리느라 많이 지쳤겠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이런 질문 하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답을 듣고 나서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요약해주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해주세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1세 박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40년 넘게 함께 사셨는데 남편이 자기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한다고 느끼셨어요. 남편분은 항상 뭐가 문제야, 내가 해줄 게 있으면 말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셨거든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마음이었겠지만 박순자님이 원했던 건 해결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남편분께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 감정을 읽어주시라고요.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박순자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질문 하나가 40년 된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이해하는구나 하고 느낀 순간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 관계가 특별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감정적 연결은 공감하는 척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일 때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미묘하게 표정이 어두워졌다면 그것을 예민하게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감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세심한 배려 하나가 상대방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죠. 강해야 한다. 속마음을 보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 벽을 허물 때 상대방은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사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꺼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우리에게 더 깊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상태는 반드시 외부로 드러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 내면이 안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인관계 만족도가 4.2배 높고 관계 유지 기간이 3.7배 길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내면의 감정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은연중에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내면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면의 불안과 걱정이 많으면 그 감정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과 충분히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생활 꾸려 나가느라 정작 우리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볼 시간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면의 안정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기 수용입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격려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우리만의 관심사와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그 경험들은 우리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돈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산을 오르거나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배우거나 옛날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매일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간단한 습관을 3주간 지속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행복감이 41% 높아졌고 대인관계 만족도도 28% 상승했다고 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세 최영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회사에서는 부장이었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셨대요. 그러다 보니 아내한테도 괜히 짜증을 내고 자식들한테도 예민하게 반응하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분께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0분 걸으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으니 감사하다. 이만큼 살아온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요. 석 달이 지나니까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내분이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불만이 많고 짜증을 내더니 이제는 여유가 생기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어요. 내면이 안정되니까 주변 관계가 저절로 좋아진 겁니다. 우리 세대가 힘든 시절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마음도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중심을 잡는 일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관계의 타이밍과 리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마치 음악처럼 리듬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의 빈도까지도 그 리듬이 맞아떨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반대로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흐름이 끊기면 서로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만날 때마다 내 이야기만 하시는 분요.
전화할 때마다 30분씩 자기 이야기만 하시고 상대방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분이요. 처음에는 참고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분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대한가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의 대화 비율은 말하기와 듣기가 거의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갈등이 잦은 부부는 한쪽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관계에서 균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밀물과 썰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처럼 관계에도 다가가는 시기와 물러서는 시기가 자연스럽게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밀물일 때만 좋아하시고 썰물일 때는 불안해하면서 억지로 물을 끌어당기려고 하세요.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지려는 본능이 생깁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한미영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친구들한테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뭐 했어? 어디 갔어? 밥 먹었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연락하셨죠. 본인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친구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숙제를 받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들이 하나둘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고 한미영님은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의 양보다 연락에 담긴 진심의 밀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매일 서너 번 의미 없는 안부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말 마음을 담은 전화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는 우리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라고요. 한 달 뒤에 한미영 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전화해야만 겨우 받던 친구가 이제는 먼저 연락을 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연락이 뜸해서 걱정됐어. 잘 지내는 거 맞지? 하면서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그리움과 관심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여유를 갖는다는 건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 진짜 배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모든 관계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만 붙어 있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적당한 밀물과 썰물의 반복이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세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전하는 관심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 중에 문득 생각나서 전화했어 하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정말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지만 그 자극이 적절한 타이밍에 왔을 때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하나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따뜻한 감정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만 진짜로 기대 없이 전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먼저 베풀고 결과를 조급하게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인연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심는 사람에게 만들어진다는 것. 둘째, 우리 스스로가 계속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상대방의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셋째,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질문형 공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읽어야 한다는 것. 넷째, 우리 자신의 내면이 안정되어야 모든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다섯째, 관계에는 밀물과 썰물의 리듬이 있고 여유를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오랜 세월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강인함으로 세상을 이겨냈으니까요. 이제는 그 강인함을 우리 자신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가꾸는 데 쓸 때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 하나를 건네는 것,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늘 뿌린 작은 감정의 씨앗이 언젠가 얼마나 큰 인연으로 돌아올지 지켜보세요. 우리 함께 더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의 남은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